안녕하세요, 여러분. 느리능 연구소 365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올해 땅콩을 심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같은 시기에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도 옆집 밭에는 땅콩이 가득 열리고 내 밭에는 생각보다 열매가 적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차이를 씨앗의 문제나 운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땅콩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작물처럼 보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자연스럽게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물은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봄철 기온 변화가 크고 지역별로 땅이 데워지는 시기가 다른 환경에서는 파종 시기를 잘못 잡는 것만으로도 수확량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흙의 온도입니다. 땅콩이 안정적으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토양 온도가 최소 18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흙이 아직 차가운 상태에서 서둘러 씨앗을 심게 되면 발화가 늦어지거나 씨앗이 땅속에서 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날씨가 따뜻해 보여도 아침의 흙은 여전히 차가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남부 지역은 4월 하순에서 5월 초 사이가 적당하고 중부 지역은 5월 초에서 중순 사이를 권장드립니다. 더 북쪽 지역은 5월 중순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의 상태를 눈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아침에 밭에 나가 흙을 손으로 쥐어보는 것입니다. 흙이 지나치게 차갑거나 축축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이른 시기입니다. 반대로 흙이 부드럽고 차가운 기운이 줄어들었다면 파종을 준비해도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수확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초기 환경입니다. 땅콩은 싹이 올라온 이후 초반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잡초에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이때 비닐 멀칭을 활용하면 흙의 온도를 유지하고 수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초기 생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면 이후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콩 농사는 씨앗을 언제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물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왜 흙의 상태가 그렇게 강조되는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땅콩은 다른 작물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열매를 만듭니다. 보통의 채소나 콩류는 꽃이 피고 나면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지만 땅콩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 꽃이 핀 뒤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 꽃 아래쪽에서 가느다란 줄기 같은 것이 아래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통 패그라고 부릅니다. 이 패그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그 끝에서 땅콩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떠올려 보시면 마치 부드러운 바늘 하나가 흙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만약 흙이 딱딱하거나 굳어 있다면 이 바늘은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꽃이 많이 피어도 실제로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잎이 무성하고 꽃도 잘 피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수확할 때는 빈 껍데기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수분입니다. 패그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기에는 흙이 너무 건조해도 문제가 됩니다. 흙이 지나치게 마르면 패그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물이 너무 많아도 흙이 무거워지면서 구조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땅콩은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한 수분을 가진 흙을 가장 좋아하는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작물을 키울 때 잎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땅콩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성장만으로는 실제 수확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콩 농사는 다른 작물보다도 더 흙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잎은 정말 건강하게 자랐는데 막상 캐보니 속이 비어있는 경우를 말입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흙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페그가 들어가는 약 10cm 이내의 흙이 얼마나 부드럽고 안정적인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땅콩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작물은 단순히 심고 기다리는 것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결국 흙의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흙이 땅콩에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땅콩 재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토양의 산도입니다. 흔히 pH라고 부르는 이 수치는 땅의 성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땅콩이 가장 잘 자라는 범위는 대략 6.0에서 6.5 사이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산도가 5.5 이하로 내려가면 뿌리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열매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잎은 푸르고 줄기도 잘 자라는데 수확할 때가 되면 껍데기만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비료를 더 주거나 물을 더 주는 방법을 선택하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토양 산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쯤은 토양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칼슘입니다. 땅콩은 땅 속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가 형성되는 구간의 흙 속에 칼슘이 충분히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지표면에서 약 10cm 이내의 토양은 열매가 만들어지는 핵심 공간입니다. 이곳에 칼슘이 부족하면 껍데기는 만들어지지만 그 안이 비어 있거나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실제 품질은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칼슘과 함께 균형도 중요합니다. 특정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다른 성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주는 것보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토양을 준비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토양 속 해충입니다. 땅콩은 열매가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땅 속에서는 해충이 열매를 갉아먹거나 상처를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확할 때 비로소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종 전에 토양을 한번 정리해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땅콩 농사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사용해도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론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차이를 몸소 겪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토양 준비가 중요한지 훨씬 더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흙의 상태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몇 해 전 경기도에서 텃밭을 가꾸시던 김철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철수님은 오랫동안 채소를 키워오신 분이었고 토마토나 상추 같은 작물은 늘 잘 자랐기 때문에 땅콩도 비슷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봄이 되어 씨앗을 심고 물도 꾸준히 주고 잡초도 열심히 제거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밭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잎도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줄기는 튼튼했고 잎도 무성했지만 막상 땅을 파보니 껍데기만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허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씨앗 문제를 의심하셨고 다음에는 날씨를 탓해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옆 밭에서는 땅콩이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김철수님은 주변의 조언을 듣고 간이 측정기로 토양 상태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 결과 토양 산도가 5.2 정도로 땅콩이 자라기에 적합한 범위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즉,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땅이 강한 산성을 띠고 있었고, 이 때문에 뿌리의 양분 흡수와 열매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경험 이후 김철수님은 다음 해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토양 산도를 먼저 조절하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과정에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밭이었지만 수확량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껍데기 속이 꽉 찬 건강한 땅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만 믿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김철수님의 사례를 통해 토양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텃밭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차이를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토양 산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석회입니다. 석회는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석회는 씨앗을 심기 직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주 전에 미리 뿌려주고 흙과 충분히 섞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토양에 반응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석회를 다른 비료와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질소 성분이 포함된 비료와 동시에 사용하면 양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비료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는 단독으로 먼저 사용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서 다른 비료를 추가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텃밭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완효성 복합 비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료는 성분이 한 번에 녹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천천히 방출되기 때문에 작물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토양 산도를 보완하는 성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칼슘 공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콩은 열매를 땅속에서 맺기 때문에 열매가 형성되는 구간의 토양에 칼슘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양분의 양만 볼 것이 아니라 칼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흙은 단순히 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넘어 실제로 열매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비교적 기본적인 준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멈추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한 번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과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재는 예전부터 농가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난로나 장작을 사용하신다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생활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성분이 매우 유용합니다. 나무재에는 칼슘을 비롯해 칼륨,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앞에서 강조드린 토양 개선과 열매 형성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재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의 산도를 빠르게 완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일반적인 석회보다 반응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토양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토양 속의 일부 병원균을 억제하는 효과와 달팽이나 해충의 접근을 줄여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료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도에서 텃밭을 가꾸고 계신 이민수님의 사례를 보면 그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민수님은 몇 년 전부터 땅콩을 재배해 오셨지만 수확량이 늘 비슷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나무재를 활용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파종 전에 흙과 함께 고루 섞어 사용해 보셨습니다. 그 결과 다음 해에는 눈에 띄게 열매 수가 늘어나고 껍데기 속이 꽉 찬 땅콩을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재료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무재는 효과가 빠른 만큼 과하게 사용할 경우 토양이 지나치게 알칼리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작물의 생장이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씨앗 바로 위에 직접 뿌리는 것은 피하고 반드시 흙과 잘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나무재는 단순한 보조 재료가 아니라 토양 상태를 빠르게 개선하고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이후의 관리 과정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토양이 잘 갖추어졌다면 이제는 심은 이후의 관리가 수확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로 이어집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물 관리입니다. 땅콩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강한 작물처럼 보이지만 특정 시기에 물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공급되면 수확량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땅콩 재배에서 물이 중요한 시기는 크게 3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을 심은 직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발화가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의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이 너무 마르면 싹이 고르게 나오지 않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 씨앗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과하지 않게 그러나 건조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꽃이 피고 페그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보통 파종 후 약 2달 정도가 지나면 이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때 토양이 건조해지면 페그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거나 중간에 멈추게 되어 열매 형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적절한 수분이 유지되면 더 많은 페그가 안정적으로 땅속에 자리 잡고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물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열매가 커지는 후반부입니다. 이때는 이미 형성된 열매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분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확을 앞둔 시점에서는 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수확하기 약 열흘에서 2주 전에는 물 주기를 멈춰주면 땅콩이 흙에 덜 달라붙고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 관리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하는 작업이 바로 배토입니다. 땅콩이 어느 정도 자라 키가 약 15cm 정도 되었을 때 줄기 주변의 흙을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은 페그가 땅속으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흙이 느슨하게 유지되면 열매가 맺히는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배토를 마친 후에는 마른 풀이나 짚을 활용해 흙 위를 덮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토양 수분이 오래 유지되고
흙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잡초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런 관리가 쌓이면 수확 시기에 분명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밭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심은 이후의 관리까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을 잘 지켜오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단계는 재배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적절한 시기에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마무리해야 비로소 한 해의 노력이 온전히 결실로 이어집니다. 땅콩을 키우면서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잎에 반점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색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식물의 힘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인 생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잎 표면이 희게 변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이 역시 초기에 알아차리고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줄 때 잎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고 밭의 통풍을 유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땅콩을 심지 않는 것입니다. 해마다 같은 위치에 재배를 반복하면 토양 상태가 점차 불균형해지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쌓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작물과 번갈아가며 심어주는 방식으로 토양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수확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콩은 보통 파종 후 약 120일에서 150일 사이에 수확할 준비가 됩니다. 이 시기가 가까워지면 잎의 색이 서서히 연해지고 줄기가 힘없이 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수확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포기를 조심스럽게 캐서 직접 살펴보는 것입니다. 껍데기 안쪽이 짙은 색으로 변해 있고 씨앗이 빈틈없이 차 있다면 수확하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아직 속이 덜 찼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확은 흙이 약간 마른 날에 진행하면 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땅콩에 흙이 덜 묻어 관리하기도 편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파종 시기는 날짜보다 흙의 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땅콩은 땅속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흙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토양의 산도와 칼슘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물 관리와 배토 작업을 통해 열매 형성을 도와야 합니다. 다섯째, 병해를 예방하고 수확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를 차분히 실천하신다면 올해 가을에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땅콩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일이 아니라 흙과 시간을 함께 돌보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관리가 모여 결국 한 알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텃밭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가을 여러분의 밭에서 더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